이 노래 들으면 추갈모 또 뭔가 불끈불끈하네요. 자,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팀들 선전에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도 독일도 일격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밤 10시죠. 대한민국 대표팀 첫 경기 황덕연 축구 해설위원과 승리 포인트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깁니까 오늘? 몇 대 몇으로 이깁니까? 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이겨야죠. 이겨야죠 말고 이깁니까? 저는 못 이길 건 없다고 봅니다. 못 이길 건 없다. 네, 이길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4년간 준비한 이 여정이 저는 성황리에 좀 마무리되기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를 할까요? 뭘 좀 보면 좋을까요? 오늘 경기에서. 일단 우리나라 대표팀도 그렇고 우루과이 대표팀도 그렇고 이번 여정 자체가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손흥민 선수가 아쉽게도 부상으로 마스크를 쓰고 오늘 경기에 임하게 됐습니다. 다행인 건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큰 차질은 없다고 합니다. 이미 헤딩도 하더군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헤더도 그렇고 이미 토트넘 호스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또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본인도 따로 훈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질감이 들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인 점이다라고 그렇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선발 라인업은 어떻게 좀 꾸려질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벤투 감독이 이제 어제 경기 전 사전 인터뷰에서 밝혔죠. 우리 대표팀 측면의 핵심 중에 하나인 황희찬 선수가 오늘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희찬 선수의 빈자리를 누가 대신할 것이냐라는 그 물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독일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작은 정우영 선수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 작은 정우영 선수가 평가전을 했었던 과정을 놓고 보면 이 선수 자체가 활동량도 상당히 많고 측면에서의 돌파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활동량을 통해서 좀 우루과이 대표팀 선수들을 압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손흥민 선수 컨디션은 좀 언급해 주셨고 오늘 전략은 어떻게 좀 끌고 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루과이 대표팀이 전체적인 팀의 색채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압박을 전제로 굉장히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은 기본적으로 4명의 수비수를 일단은 배치를 하고 그 앞쪽에서 공격 지역으로 볼을 누가 좀 보내줄 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 사실 벤투 감독은 기존에 이제 한 명의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만을 좀 배치하는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우루과이 압박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 한 명보다는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를 하면서 이 후방 지역에서의 볼 소유라든지 아니면 전방 지역으로 나가는 볼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압박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뒤쪽으로 공간은 또 열리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셨는데 이게 우루과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후방 지역, 특히나 수비 진영에서 볼 소유 시간을 늘려갈수록 우루과이는 자연스럽게 압박을 하기 위해서 라인을 올릴 테고 이때 수비 라인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약간 벌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에도 상당히 빠르고 기동성 좋은 자원들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손흥민 선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경기 선발로 예상했었던 정우영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재성 선수 같은 아주 유능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대한 이해를 벤투 감독 그리고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해주는지가 오늘 경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넓은 공간으로 침투 패스가 들어가고 그 손흥민 선수가 막 달려 들어가는 모습, 딱 예상이 되네요. 그런 그림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의 키맨을 꼽는다면 이미 말씀을 하신 건가요? 사실 손흥민 선수를 외신에서도 그렇고 우루과이 대표팀도 당연하게 좀 견제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고 키맨을 한 선수만 꼽자면 오늘 경기 제가 우측 미드필더로 예상한 이재성 선수를 좀 꼽고 싶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사실 과거에 K리그 전북현대에서 뛸 때부터 독일 무대로 건너가서도 상당히 좋은 기량을 뽐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벤투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많은 활동량 그리고 압박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표팀에는 저는 좀 필수 불가결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 지역 그리고 이 측면 지역까지 오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포지션을 또 소화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이재성 선수가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으로 침투를 하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 선수가 또 킥력이 좋습니다. 중거리 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원이라 저는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면 이재성 선수가 오늘 경기 공격의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그림들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어떤 그림이 좀 만들어질지. 반대로 우루과이 선수들 중에서는 어떤 선수가 좀 경계 대상입니까?
아무래도 우루과이는 사실 뭐 한두 선수를 저희가 꼽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 워낙에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고 유럽 유수의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도 1순위로 우리가 경기를 해야 되는 선수는 스페인의 명문이죠.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동하고 있는 페데리코 발베르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중앙 지역, 측면 지역 가리지 않고 넓은 활동 반경을 좀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는 좌측 윙어로 또 기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을 예상했을 때 발베르데가 어느 포지션에 나올 것이냐 사실 섣부르게 대답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뭐 코너킥 상황에서도 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키커 역할까지도 해줄 수가 있는 데다가 최근 이 발베르데 선수의 클럽팀의 기록을 보면 가장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스 바깥 지역에서의 슈팅 그리고 골 기록이 무려 5골이라는 점이에요. 이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이런 점이 좀 도드라지진 않았었는데 올 시즌 들어오면서 이 박스 바깥 지역에서의 슈팅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 사실 이 점은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발베르데 선수 좀 관찰을 잘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중계 보시면서도. 자, 현지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저희가 카타르 한인회의 강명영 부회장님을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부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강명입니다. 자, 오늘 현지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현지 날씨는 지금 섭씨 22도, 23도 축구 경기 하기에는 최적의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네, 22, 3도면 정말 좋네요. 자, 지금 이번 대회 아시아 팀들이 계속 선전하잖아요. 현지에서 기대가 조금 더 높아지시겠습니다. 네, 네. 예, 저희 교민들도 우리 태극전사들이 일본과 독일 경기를 어제 관람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자, 현재 교민분들 혹시 경기장으로 응원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 사실 카타르 교민은 한 2천 가구, 2,000명 정도 거주하는 작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2,000명 거의 다가 오늘 태국 전사들을 응원하러 경기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현지에서 큰 잔치 분위기겠네요. 경기 끝나고 우리 문화 소개하는 행진도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저희 경기가 끝나고 한국 문화 홍보를 알리는 그런 모임을 코니시 이쪽에 굉장히 유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모여서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문화를 모두 다가 홍보하고자 9시에서 10시, 11시 이렇게 모이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또 개막식에서 우리 방탄소년단 공연도 있었으니까 우리 문화에 대한 기대도 현지에서 높을 것 같습니다. 자, 부회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팀이 맞습니다. 이제 오늘 나서는데 응원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인 16강 우리 태극전사들이 쾌거를 이루기를 여러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태극전사 다치는 사람 한 사람 없이 16강 쾌거를 이룰 수 있도록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강명영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표팀이 큰 힘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16강 진출하려면 첫 경기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어느덧 월드컵 무대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시작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상당히 많은 본선 단계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16강 토너먼트 진출에 있어서 조별리그 1차전 승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참가국이 이제 32개국으로 늘어난 뒤에 1차전 승리팀이 16강에 진출하는 비율이 무려 84%나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전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우리가 사실 2차전으로 펼쳐질 가나전이라든지 3차전 포르투갈전까지도 사실 뭐 선수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첫 경기를 잡고 가는 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대표팀 역시도 첫 경기 만약 승리가 안 된다면 최소한의 승점이라도 확보하는 게 1차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지만 말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겨도 일단 승점 1점은 챙기니까요. 승부가 어디서 갈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측면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루과이 대표팀의 이 명단을 살펴보면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다르윈 누네스 같은 자원들도 있고 또 브라질 리그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데 아라스카에타라는 또 윙어도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뭐 파쿤도 펠리스트리라든지 아니면 니콜라스 델라크루스, 특히나 기동성이 좋고 상당히 좋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측면다운들이 우루과이 스쿼드에는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표팀의 베스트 11, 26명의 스쿼드를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포지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무래도 풀백 쪽을, 네. 이 측면 수비수 쪽을 언급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 수비수들이 자연스럽게 전진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우루과이의 발빠른 윙어들이 노릴 이 배후 공간을 대표팀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것도 좀 연상이 되시죠?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좀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이번 대회 초반에 보면 사우디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깜짝 놀란 상황이 좀 많아요. 이게 네. 이변입니까? 아니면 축구가 좀 뭔가 바뀌고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이제 카타르 경기를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역시 아시아는 아직 시기가 좀 이른가라는 생각을 개막전이요. 했었어요. 예. 근데 말씀해주신 사우디나 일본의 경기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 보시는 국민 여러분 생각들도 좀 바뀌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아시아 팀들이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가 이번 대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는 26명의 스쿼드 중에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해외파입니다. 특히나 뭐 사카이 히로키나 나가토모 유토 같은 일본 국내파도 과거에 프랑스의 마르세유 그리고 이탈리아의 인터밀란 같은 명문 클럽에서 오랜 기간 활약한 유럽 전직 리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클럽들 그리고 축구를 우리가 소위 잘한다고 말하는 유럽 국가들의 이 선수 명단과 비교해봤을 때도 이제는 더 이상 아시아 국가들이 뒤지지 않는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표팀 역시도 프리미어리그 전 시즌 득점왕인 손흥민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아시아 팀들이 카타르 월드컵을 기점으로 좀 기분 좋은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네요. 네. 자, 국제 축구 무대에서 아시아를 더 이상 깔보지 말라. 더구나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이니까요. 자, 한국 대표팀 말고 이번 대회에서 이 팀을 좀 눈여겨보면 재밌을 겁니다. 이런 팀이 혹시 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르헨티나 경기를 좀 재밌게 보는 터라 네. 이번 월드컵에서도 주목을 했는데 다른 의미로 좀 재밌는 경기가 나왔죠. 사우디에 또 이변이 네. 연출이 됐으니까요. 제가 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는 이 세르비아 대표팀입니다. 세르비아. 네, 다소 생소할 수는 있지만 같은 G조의 어떻게 보면 1강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에게 약간 가려져 있는 면은 있습니다. 네. 다만 매우 탄탄한 전력을 구축한 팀이 바로 세르비아 대표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블라우비치 선수라든지 아니면 미트로비치 같은 강력한 2명의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 이탈리아 무대에서 뛰고 있는 밀린코비치 사비치 그리고 네덜란드 무대에서 마찬가지로 좋은 활약을 벌이고 있는 두시안 타디치 같은 상당히 수준급 자원들이 질비한 팀이 바로 세르비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동유럽 특유의 단단한 피지컬을 구축을 하고 팀적으로도 상당히 조직력이 갖춰진 이 세르비아는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웬만한 강팀을 상대로도 쉽게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대한민국 말고는 세르비아를 또 꼽아주셨어요. 한번 같이 응원해 보시죠. 자, 황덕연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곳곳에서 대규모 응원전도 진행이 되죠. 경기 자체를 좀 즐기시되 안전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시엔 사사건건.